오프사이드 진짜 쉽게 알려드립니다. 축구 초보도 100% 이해 가능. 축구에서 가장 헷갈리는 규칙 중 하나, 바로 오프사이드. 심판이 깃발을 드는 순간 선수들은 억울해하고 팬들은 분노하죠. 근데 대체 오프사이드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오늘 초보자도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1. 오프사이드는 왜 생겼을까? 과거 흑백 경기 장면, 골문 앞에서 공격수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옛날 축구에서는 공격수들이 골대 앞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공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면 수비가 너무 불리해지고 축구가 그냥 패스슛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치사하게 골문 앞에서 기다리지마 라는 뜻이에요. 이 오프사이드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프사이드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이 패스될 때, 공이 발을 떠날 때 기준, 공보다 앞에 있으면 안됨, 마지막 수비수보다 앞에 있으면 반칙, 골키퍼 포함 2명 있어야 함. 예를 들어 공격수가 수비선보다 앞에 서 있다가 패스를 받으면 오프사이드. 하지만 패스를 받을 때 수비선 뒤쪽에 있거나 같은 선상에 있으면 정당한 공격. 여기까지 들으면 쉽죠? 근데 실전에서는 선수들도 헷갈려서 자주 걸려요. 3. 오프사이드 트랩, 우연히 발명된 전술. 오프사이드 트랩은 원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1925년 오프사이드 룰이 변경되면서 한 명의 감독이 이 전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아스널을 이끌던 허버트 체프먼 감독은 수비수들을 전진시키면서 상대 공격수를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했죠. 이게 바로 오프사이드 트랩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 팀들은 계속해서 오프사이드에 걸렸고 결국 아스널은 1930년대 잉글랜드를 지배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오프사이드 이야기. 1. 한 경기 최다 오프사이드 기록 팀 기준. 경기 AS 로마 vs 유벤투스 2004-5 시즌. 오프사이드 횟수 오프사이드 20회 유벤투스 공격수들. 이탈리아 축구의 전설적인 수비 전술 카테나치오 CATNACCIO를 기반으로 한 유벤투스는 당시 루차노 스팔레티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완전히 갇혔어. 유벤투스는 이 경기에서 무려 20번이나 오프사이드에 걸렸는데 이는 유럽 5대 리그에서 한 경기 기준 최다 오프사이드 기록 중 하나야. 2. 한 경기 최다 오프사이드 판정 개인 기준. 선수 필리포 인자기 이탈리아 AC 밀란. 경기 AC 밀란 vs 클럽 브리에 챔피언스 리그 2002. 오프사이드 횟수 10회. 필리포 인자기는 축구 역사상 가장 오프사이드에 자주 걸린 선수로 유명해. 알렉스 퍼거슨 경도 인자기는 오프사이드 라인에서 태어난 선수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 특히 2002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10번이나 오프사이드에 걸린 기록이 남아있어. 인자기는 경기 내내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으려다 계속 걸렸지만 결국 경기 막판 골을 넣으면서 AC 밀란을 승리로 이끌었어. 3. 한 시즌 최다 오프사이드 판정 개인 기준 프리미어리그. 선수 프란시스 제퍼스 에버튼 2000-1 시즌. 오프사이드 횟수 79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이 오프사이드에 걸린 선수는 프란시스 제퍼스야. 2000-1 시즌 에버튼에서 뛰던 그는 79번이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며 시즌 최다 오프사이드 기록을 세웠어. 하지만 득점력은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큰 기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선수 생활이 기대만큼 성공적이진 않았어. 4.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프사이드 트랩 사용 사례. 경기 아르헨티나 vs 네덜란드 1998 월드컵 8강. 상황 네덜란드의 완벽한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아르헨티나 공격 무력화. 1998년 월드컵 8강전에서 네덜란드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완벽한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여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어. 아르헨티나의 주 공격수였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와 클라우디오 로페스는 경기 내내 네덜란드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려서 득점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어. 결국 네덜란드는 베르캄프의 환상적인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진출했어. 이 경기는 오프사이드 트랩이 전술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야. 5. 가장 논란이 된 오프사이드 판정. 경기 바르셀로나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017. 상황 수아레스의 오프사이드 논란. 2017년 라리가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루이스 수아레스가 명백한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득점했지만 심판이 이를 인정하는 황당한 판정을 내렸어. 이 경기는 오프사이드 기술이 정밀하지 못할 경우 심판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야. 이러한 논란이 쌓이면서 결국 FIFA는 2018년 월드컵부터 VAR 비디오 판독 시스템과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정 기술 SAOT를 도입하게 되었어. 오프사이드란? 축구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는 공격할 때 너무 앞에서 기다리는 걸 방지하는 규칙이야. 쉽게 말해 너무 치사하게 골문 앞에서 기다리지마 라는 뜻이야. 오프사이드 쉽게 이해하는 방법. 친구랑 축구한다고 가정해보자. 1. 내 친구 골키퍼가 골문 앞에 있어. 2. 너랑 상대 수비수가 경기장에 서 있어. 3. 내가 골을 넣기 위해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공이 오기 전에 수비수보다 더 앞에 있으면 반칙 오프사이드 이야. 축구를 농구랑 비교하면 농구에서는 공격수가 골대 바로 앞에서 공을 받는 게 가능하지만 축구에서는 이렇게 하면 수비가 너무 불리해지니까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으로 제한하는 거야. 오프사이드 정확한 기준 3가지 조건만 기억하자. 공격수가 공을 받을 때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오프사이드야. 공이 패스될 때 패스를 받기 전에 아님. 공보다 앞에 있음, 공보다 더 골문 가까이 가 있으면 X.
마지막 수비수보다 앞에 있은 수비수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에 있으면 S. 단 골키퍼 포함 수비수 2명이 자기보다 앞에 있으면 오프사이드 아님. 오프사이드 쉽게 이해하는 비유 3가지. 달리기 게임 비유. 너랑 친구가 경주를 하는데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면 반칙이잖아. 오프사이드도 똑같아. 공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앞에서 기다리면 반칙이야. 피자 줄 서기 비유. 피자 가게에서 줄을 서는데 갑자기 친구가 줄을 무시하고 너보다 앞에서 피자를 받으면 반칙이지. 축구에서도 공격수가 줄 수비선보다 앞에 있으면 반칙이야. 신호등 비유. 차가 빨간불일 때 출발하면 신호 위반이야. 축구에서도 공이 나오기 전에 미리 수비선 넘어서면 오프사이드야. 그럼 오프사이드를 피하는 방법은 공이 나가기 전에 미리 앞서 나가지 말고 타이밍을 맞춰 움직이기. 수비수보다 살짝 뒤에서 출발하면 절대 오프사이드 안 걸림. 패스를 받기 전에 뒤쪽에서 달려가면 문제 없음. 오프사이드 트랩은 뭐야? 보너스. 오프사이드를 이용한 수비 전술도 있어. 수비수들이 일부러 앞으로 뛰어 올라가서 상대 공격수를 오프사이드 위치에 두는 전술이야. 이렇게 하면 공격수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되니까 공격을 못하게 막을 수 있어. 결론. 또 오프사이드는 너무 앞에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규칙. 또 공격수가 공을 받을 때 마지막 수비수보다 앞에 있으면 반칙. 또 수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규칙이야. 이제 축구 볼 때 오프사이드 나와도 이해할 수 있겠지?